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예, 왕따쌤이에요. 돌아왔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받아가지고 큰 하나의 대단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실수라는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도대체 왜 갑자기 저번 강의에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온 건지, 이번 시간에 알게 돼. 그러니까 이제 개념 노트를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 하나의 큰 테두리가 있게 되면 그 안에 내용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고 이런 순서에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하나로 논리적으로 쫙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은 그 어느 학년보다도 이런 과정이 정말 필요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대로 나와. 완전. 자, 좋아요. 우리 두 번째 강의 한번 갈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제목은 뭐예요? 그렇죠. 희한한 말이 또 나왔어요. 아, 진짜. 아니, 저번 강의에 제곱근 하나로도 모자라갖고 또 희한한 말이 나와요, 선생님. 사실은 처음 들으니까 생뚱맞을 뿐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요. 일단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무리수가 도대체 뭐고 실수가 뭐다라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얘네들에 관련돼서 교과서나 문제집 교재 같은 데 보시면 막 또 한국말로 블라블라 막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요, 그런 말들보다 한 큐에 볼 수 있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책에만 그려줄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들어와. 네, 우리 머릿속에 바로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수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들이 꽤 있어요. 초등학교 때 자연수도 했고요. 1학년 때 막 유리수, 정수 막 이런 것도 했었고요. 되게 많잖아요. 그 아이들의 체계화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인간으로 친다면 가계도요. 우리 엄마, 아빠 계시고요. 엄마의 쪽에 이모랑 외삼촌 계시고 아빠 쪽에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계시고요. 그 위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렇게 계세요. 이런 가계도 있잖아요. 수에서도 그러한 가계도를 그려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가계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명 어려운 말로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약간 세련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의 체계를 한번 가보려고요. 이걸 하려면 처음에 이 아이부터 아셔야 돼요. 기억나세요? 100만 년 전에 배워서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기억나셔야 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수의 체계가 나와. 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유리수가 몇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몇 명의 자식이었게? 2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정수라는 아이랑 저는 이렇게 써도 되죠? 네, 이런 재미도 좀 줄 알아야죠. 예, 개념 노트 쓰는데 다 그냥 원리대로 정석대로 우리가 쓰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끼리 아는 용어인 거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요. 이거 서술형 같은 데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네. 이런 재미도 좀 줄 알아야 약간 필기를 하시면서 우리 노트 필기, 노트 개념 정리를 하시면서도 나만의 노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정수는 3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어이구 잘하네. 양의 정수. 그렇죠? 그 다음에 빵. 그 다음 음의 정수요. 다들 기억나시는데. 예. 자, 여기까지가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에요. 2학년 첫 단원에서 뭐 배웠었더라? 그렇죠. 얘에 관련된 아이를 배우게 됩니다. 얘가 뭐였죠? 맞아요. 2가지로 갈려요. 이 아이들을 죄다 소수라고 칭하고요. 그 소수를 크게 2가지로 갈르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요. 이 기억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바로 작년 건데. 이거 그냥 한문이라서 좀 어려워 보이는 거죠. 유와 무는 있을 유와 없을 무. 여기에 반복되는 한자. 이거 뭐예요? 끝 한자예요. 제한, 한계 할 때의 그 한자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끝이 있는 소수, 끝이 없는 소수. 그래서 유한소수는 뭐 2.5 이렇게 딱 끝나는 아이. 그쵸? 예, 그런 아이들을 뜻하는 아이고요. 무한소수는 뭐예요? 끝이 없는 아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아이는 2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배워요. 뭐랑? 그렇죠. 소수점 아래가
누군가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누군가가 계속 순환된다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0.33333333 하는 아이요. 얘는요. 그렇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요. 무한소수는 무한소수인데 순환을 안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파이가 있었죠. 원주율 파이요. 3.14159에 나오는데 그 누구도 순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를 배우게 되죠. 그럼 잠깐만요. 이 체계를 보시면 얘네들이 전부 다 유리수인 것 같네? 아니야. 그렇죠. 아니야 라고가 나오셔야 돼요. 아니에요, 선생님. 왜? 유리수라는 아이는 이 가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 누구나 유리수 가족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조건이 뭐였게요? 진짜 중요한 거였는데. 분수 표기가 가능하신 것들만 유리수 가족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것도 좀 위트를 더해봤는데 할 수 있는 거. 분수 표기 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분수 표기를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유리수 가족 안에 들어가고요. 이 분수 표기가 불가능한 아이들은 유리수 가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 분수 표기 돼요? 0.33333333. 이 아이는 얼마였게? 3분의 1이요. 분수 표기 가능합니다. 얘는요. 분수 표기가 불가능하니까 문자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리수 가족 안에는 누구까지밖에 못 들어가는구나. 맞아.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 순환소수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아니 무한소수 중에서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아이가 바로 뭐예요? 무리수라는 아이예요. 얘네들은요. 리수 돌림자를 써요. 네. 유리수, 무리수, 막내는 보리수가 있답니다. 농담이에요. 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바로 이 아이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부르고요. 되게 재밌는 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아이 중에 3.14159의 블라블라블라바 이 아이밖에 없겠어요? 아니에요. 끝이 안 나면서 순환하지 않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얘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죄다 다 다른 문자들로 다 표기해. 그럼 문자가 도대체 몇 개가 필요한 거야? 그쵸? 그래서 표기하게 되는 문자, 바로 여기에서 루트가 나옵니다. 이 아이들은요, 루트라는 아이들로 다 표기가 되고요. 그 중에서 정말 특별한 원주율이기 때문에 파이라는 아이로 하나 딱 떨어뜨려가지고 특별하게 아주 스페셜하게 우리가 취급하는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은 죄다 루트라는 아이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저번 강 1강에서 루트라는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얘네 두 분의 엄마가 계세요. 네네. 그 엄마가 바로 실수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여기에 나오는구나. 이 실수는 실수로 둘을 낳아서 실수예요? 아니에요. 이 실자가 실제의 우리 현실적인 할 때의 실자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순거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쓰게 되면 이제 리얼 넘버예요. 우리 리얼. 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다 R로 많이 표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이 체계가 진짜 무진장 중요해요. 재밌는 건 여기 1학년 때 배우셨죠? 그 다음에 여기 2학년 때 배우시죠? 이거 3학년 때 배우시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실수의 또 형제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더 아우르게 되는 큰 수의 체계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누적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한다면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3 때까지. 자, 이런 아이들이에요. 좋아. 이런 아이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봅시다. 나와라 숑. 자, 요런 아이들로 등장해요. 실수에 대한 수업을 마치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정리한 것이래요. 옳은 거 그럽니다. 유리수는 실수와 정수로 나누어져요. 에? 실수는 유리수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정수와 또 누구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네, 그래. 여기는 이렇게 쓰지 말자. 이건 거죠. 그쵸? 예, 1번 틀리셨습니다. 그죠? 2번이요. 루트 2는 무리수이고 루트 2 플러스 1은 유리수라고요? 말도 안 되지. 아니 루트라는 이 무리수 파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유리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번 땡. 3번 가시죠. 유한소수는 유리수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 유리수 가족 안에 들어갔었잖아. 분수 표기가 가능하니까. 그쵸? 무한소수는 무리수래요.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그쵸? 왜? 무한소수는요, 무리수도 있고요. and 유리수도 있어요. 왜? 이 무리수 파트는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바로 무리수 파트에 들어가는 거고요. 유리수는요, 무한소수 중에서 누구요? 그렇죠. 순환소수가 바로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4번 갈래요. 근호 안의 수가 유리수의 제곱인 수는 유리수이다. 그러네요. 이거 4번 맞는 말처럼 보여요. 그죠? 예.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예.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근호 안의 수가 유리수의 제곱이래요. 네. 요 얘기를 우리가 가만히 이제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아예 맞는 말처럼 보이니까 선생님 무조건 맞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시험 문제에 바로 낚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분석은 해줘야 돼. 근호 안의 수가요. 유리수의 제곱이래요. 유리수라 함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눠집니다. 정수 중에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정수인 놈의 제곱 가볼게요. 루트 근호 안에 유리수의 제곱이래요. 그러면 16? 좋아. 이 아이 다시 쓰게 되면 4의 제곱이거든요. 유리수의 제곱이죠? 얘 얼마예요? 4예요. 4는 뭐? 맞아요. 루트를 벗길 수 있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유리수가 됩니다. 좋아. 나 얘 해볼래. 얘는? 그렇죠. 얘는 0이거든요. 얘도 유리수의 제곱꼬라지가 근호 안에 들어간 거고요. 그거가 곧 유리수가 되네요. 얘는요? 선생님 얘는요. 음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선생님. 아, 이거 왜 이러실까? 저번 시간에 다 배우셨는데 어머, 얘는 뭐예요? 그렇죠. 4예요, 여러분. 이걸 굳이 푸신다면 루트 16이 되니까 4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절대값, 고아이로 생각을 한다면 얘가 음수거든요. 음수는 무조건 지 자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를 끼고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고로 정답이 뭐가 되더라? 이거 되더라. 선생님 얘도 유리수네요? 아, 선생님 음수던 양수던 0이던지 간에 그 아이들의 제곱꼬라지가 루트 안에 들어가져 있으면은요. 죄다 유리수네요. 여기가 분수여도 마찬가지겠죠. 4번은 어떤 거예요?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막 옳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5번이요. 무리수는 정수랑 정수가 아닌 무리수로 나누어진대요. 아, 이거 왜 이러실까? 아, 정수는 유리수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5번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죠. 언제나 항상 이런 문제는 틀리기 딱 좋은 문제세요. 그래서 반드시 분석이 되셔야 되고요. 그냥 막, 저 아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챕터 한번 가볼 거예요. 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무리? 무리수. 무리수. 무리수를 네, 얘를 수직선에 한번 표기해 볼 겁니다. 이 재밌는 게요. 얘네들 루트인데 어떻게 수직선에 표기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얘부터 아셔야 돼요. 정사각형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사각형. 얘의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대각선 길이를 좀 알고 싶어요. 네. 대각선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자, 좋아.
그냥 우리가 뭐랄까 초등학교 스타일처럼 한다면 이 대각선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여기다가 똑같은 사이즈의 정사각형을 하나 붙여주고요. 이 위에다가도 붙여줘. 여기다가도 또 하나 붙여줘. 다 똑같은 사이즈야. 그럼 얘네들의 대각선, 얘의 대각선, 얘의 대각선을 있잖아요? 그럼 이 사각형 또한 뭐 나올까? 그렇죠. 정사각형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2학년 도형에서 나오거든요. 2학년 2학기 기하. 오케이. 자, 좋아. 그럼 나 지금부터 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좀 알고 싶어요. 넓이 얼마요? 그렇지, 잘한다. 이거 하나의 정사각형의 넓이가 1짜리거든요. 그거의 반띵이잖아, 이게. 그럼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다 똑같은 사이즈니까 얘의 넓이는 얼마요? 그렇죠, 2 나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야. 그럼 얘의 넓이가 2가 나왔다는 건 얘도 정사각형이고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인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이게 뭐예요? x는 2의 제곱근이요. 그럼 얼마?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여야 돼요. 그런데 아니 이거 한 변의 길인데 음수가 나올 리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루트 2가 하나만, 양의 제곱근만 허용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서술형을 쓸 때는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x는 0보다 크므로 그렇다. 양수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만 쓰게 됩니다. 선생님 이 길이는요 루트 2군요. 맞아. 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2학년 2학기 기하 파트에서 피타고라스 배우셨어요. 직각삼각형입니다. 나 이 아이를 좀 알고 싶습니다. 얘를 저는 x라고 쓸 거예요. 피타고라스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요. 빗변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 더하기 누구의 제곱? 나머지 이 아이의 제곱, 나머지 또 이 아이의 제곱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더라. 계산을 해보니까 x제곱은 1의 제곱 1, 1의 제곱 1. 그래서 얘 2 나오죠? 오, 똑같다. x는 원래는 2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하나 길이기 때문에 2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해야 더 자세한 얘기가 되죠. 결국 얘도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 1과 1 사이즈, 한 변의 길이가 1인 이러한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루트 2구나 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좋아. 얘가 왜 필요하냐면 루트 2라는 아이가 무리수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 아이를 이용해서 수직선에다가 표기를 할 거다. 옆에다가 해야지. 수직선. 여기 0,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2. 네네. 제가 루트 2라는 아이를 한번 표기를 해보려고요. 우와! 선생님 여기다가 루트 2를 어떻게 표기해요? 자, 그러려면 정사각형이 필요해.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정사각형 하나를 딱 그려 넣을게요. 이 아이의 대각선이 얼마라고요? 얘가 루트 2예요. 그죠? 자, 지금부터 저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딱 송곳으로 박아.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얘가 실이라고 생각해. 지금부터 얘는 고정, 이 실을요, 요렇게 내릴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딱 닿을 거야. 얘는 곧. 우와, 선생님 0에서부터요. 이 길이가 누구랑 똑같아요? 이 길이랑 똑같다고요. 루트 2만큼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선생님. 결국 얘가 얼마? 루트 2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살짝쿵 업그레이드 문제. 여기는 얼마일까? 그래, 맞아. 얘 또한 뭐예요? 루트 2거든요. 그런데 이거 실이 그대로 내려온 거야. 그러면 이 길이도 루트 2.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0에서부터 어떻게 됐어?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빼기가 들어가야죠. 결국 얘는 뭐?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마이너스 루트 2. 이 지점은 루트 2. 요렇게 그러면 되죠.
자, 이 아이가 실제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나와라 숑. 겹치죠? 쓰고 오셔야 돼. 네, 쓰고 오셔야 돼요. 한 변의 길이가 1 사이즈인 정사각형이래요. 우후. 자, 지금부터 A와 B가 나타내는 수를 차례로 나열해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죠? 얘 루트 2, 얘 루트 2. 선생님 있잖아요. 저 A부터 할래요. 그래. 자, 고정되는 점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고정, 실로 내려옵니다. 그럼 얘가 루트 2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루트 2야. 그럼 나 A부터 해줘. 고정점이 어딘데? 마이너스 1로부터 이 길이만큼, 이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잖아요.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이요. 이거네요. 그럼 B는 어떻게 구해? 마찬가지죠. 고정점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실 내려갑니다. 따라서 B라는 아이는 2라는 고정점에서부터 몇 길이만큼? 루트 2 길이만큼 뭐 했어요? 왼쪽으로 넘어갔어요? 오른쪽으로 넘어갔어요? 왼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빼기가 가야죠. 따라서 정확하게 차례로 나열한 거. 자, 누구예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루트 2면 정답은 2번이네요. 네, 요게 정답이네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되게 재밌죠?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셔요, 사실상. 예, 좋아요. 우리는 그럼 다음 챕터. 도대체 수직선이 왜 나온 건데? 자, 그게 뭐냐면, 왜 그랬냐면, 잠깐만요. 이걸 내가 왜 지웠을까? 다시 써야겠네. 바로 이 아이 때문이에요. 이 실수라는 아이에 바로 대소관계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대소관계를 따질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수직선을 찍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쪽에서 수직선 표기가 가능하면 그 아이들 표기를 했을 때 오른쪽으로 있을수록 그 아이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문제는 매번 내가 수직선으로 표기하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루트들이 막 있고 막 복잡하게 막 있는데 내가 이 아이들의 대소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따질 거냐.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이게 똑같이 나와요. 이거 하나를 실수 덩어리로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를 실수 덩어리로 볼 거고요.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 얘를 알기 위해선 얘에서 얘를 빼봐. 에? 아니, 난데없이 왜 빼요, 선생님? 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빼봐서 이 아이가 0보다 크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0하고 같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0보다 작게 나오는 거야. 자, 이럴 때에 우리가 A와 B의 대소관계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0보다 크게 나와요. 자, 우리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에서 누군가를 뺐는데 그게 0보다 크대. 그럼 앞수가 더 커, 뒷수가 더 커? 그렇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다는 얘기죠. 고로 A가 B보다 크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야. 그럼 0하고 똑같으면 아니 누군가에서 누군가를 뺐는데 그게 0이래. 그럼 뭐예요? 둘이 똑같은 수란 얘기죠. 이렇게. 자, 누군가에서 누군가를 뺐는데 그게 0보다 작더래. 그럼 그렇죠. 앞에 있는 아이가 큰 게 아니라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뺐으니까 0보다 작겠죠. 그래서 당연히 A가 B보다 더 작을 것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 부등식으로 이해해도 이렇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얘에서 얘를 뺐는데 이게 0보다 크대. 이 아이 이쪽으로 이양시켜봐. 그럼 부등호 그대로 들어가는 거 맞죠? 이렇게. 이 아이 이쪽으로 이양시켜봐. 등호 그대로 들어가는 게 맞죠? 이 아이 이렇게로 있는데 얘를 이쪽으로 이양시켜봐. 그럼? 맞아. 단순 이양이니까 부등호 절대 안 바뀐다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 부등식의 성질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죠? 자, 이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적용이 되는지 적용 문제 한번 볼까요? 나와라 숑.
대소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네요. 선생님 있잖아요. 얘에서요. 얘를 빼봐요. 잘한다. 이거 자체가 A라고 보시고 얘를 B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뺍니다. 1번. 루트 3에서요. 3을 더한 아이가 A래요. 이거에서 누굴 빼요? 5를 빼볼 거예요. 아니 그러면 괄호 열어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계산해보니까 얘랑 얘랑만 계산돼. 그쵸? 얘랑 얘랑은 계산된다고요. 그죠? 앞에 있는 루트 3은 아직 모르겠다고요, 내가. 예, 나중에 이제 4층 연산을 배우시게 될 텐데 어쨌든 뒤에 있는 것들은 계산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나오시네요. 마이너스 2로. 내가 이 아이를 딱 보고 얘가 과연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아니면 0이랑 같은지를 표현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직 안 배웠는데. 그죠? 예, 좋아. 아직 안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거 있잖아요. 요 아이 다시 얘기한다면 요거 바로 앞에 있는 제곱수 누구 있어요? 1이요. 요거 바로 뒤에 있는 제곱수 누구 있는데요? 3 뒤에 4요. 저기요. 루트 3은요. 얘와 얘 사이에 들어가. 이렇게. 이 자리에. 그럼 내가 이 아이는 1이고요. 이 아이는 얼만데? 2잖아요. 아, 이거 사이의 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아이는 1점 얼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2를 빼래요. 자, 어때? 와, 0보다 뭐예요? 작게 되죠. 그쵸? 예. 결국 이 아이는 루트 3 플러스 3이랑 5랑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크다? 뒤에 있는 5가 더 크다. 혹은 부등식의 성질로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만,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놈만 이렇게 쏙 이항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거 되게 웃기는 게 이렇게 되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와, 이거 맞아요, 선생님. 그죠? 좋아. 밑에 좀 살짝 쿵 지울게요. 못 쓰신 분들은 쓰고 오셔야 돼. 2번 갑니다. 얘 전체를 A라고 보시고 얘 전체를 B라고 볼게요. 그럼 A에서 1 마이너스 루트 2였나요? 얘에서요. 누굴 빼요? 마이너스 루트 5죠? 그리고 플러스 1이래요. 얘를 뺄 거예요. 이게 과연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이랑 같은지 한번 보자고. 마이너스 분배 들어가셔야죠. 결국 1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요. 얘 분배 들어가시면 플러스 루트 5.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랑 얘랑은 계산이 되면서 없어져요. 나 얘가 0보다 큰지 0이랑 똑같은지 0보다 작은지를 한번 살펴볼 거라고. 어때요? 그렇죠. 이거 뒤집어서 쓰시면 루트 5에서 마이너스 루트 2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곧. 어때? 오! 선생님 큰 놈에서 작은 놈 뺐잖아요. 그죠? 예. 0보다 어때요? 그렇죠. 크죠. 결국 A라고 얘기했던 1 마이너스 루트 2와 B라고 얘기했었던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2를 딱 보니까 앞에 있는 놈이 훨씬 더 크더라라는 얘기죠. 이게 나왔으니까요. 이거 맞아요? 얘도 맞아요. 그쵸? 예. 저는 이제 3번 갑니다. 3번 그냥 밑에다 쓸게. 자, 가죠. A가 루트 3 플러스 루트 7이고요. B가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A에서 B를 한번 빼볼 거예요. 마이너스 분배가 되겠죠? 우후. 그러면 가로가 없어지면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더 한꺼번에 쓸게요. 왜냐면 밑에 자리가 없어. 계산이 되네? 분명히 나 루트라는 계산을 배우지는 않았어. 그러나 여기 루트 3이 있었는데 그 루트 3을 그대로 빼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빠지죠. 그러면서 지금 등장하는 게 루트 7에서요. 루트 5를 빼달래요. 앞에 놈이 뒤에 놈보다 훨씬 크죠. 얘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0보다 클 겁니다. 고로 A라고 했던 루트 3 플러스 루트 7과 그 다음에 B라고 했던 루트 5 플러스 루트 3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이런 스타일로 나왔다. 부동호 그대로 가야죠. 그렇죠? 예, 앞에 놈이 더 크셔야죠. 결국 얘도 이렇게 되는 거 맞네요. 그죠? 예, 4번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지우고 갈래.
예, 못 쓰셨으면 쓰고, 예, 코멘트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넘어오셔야 돼요. 4번 갑니다. 5라고 하는 A에서요. 누굴 빼요? 3 플러스 루트 2를 뭐 해볼 거야? 빼볼 거야. 자, 중요한 건 마이너스가 분배되시면서 얘는 어떻게 되고요? 그냥 마이너스 3. 그 다음 얘가 어떻게 돼요? 아하!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선생님. 얘가 0보다 큰지 0하고 같은지 0보다 작은지를 한번 살펴볼 거라고요. 얘랑 얘는 계산이 돼요. 그죠? 얼마요? 2 되죠?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루트 2 있어요. 내가 루트 2라는 아이가 얼만지를 조금 대충이라도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죠. 어떻게? 얘 2라는 아이 바로 앞에 있는 제곱수. 누구 있는데? 1이요. 2라는 아이 바로 뒤에 있는 제곱수. 누구요? 4요.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그럼 그 얘기인 즉슨 얘는 1이고요. 얘는 2예요. 아, 이 사이에 있는 거네요, 선생님. 다시 말하면 얘는 곧 1점 얼마 이런 식이겠죠. 2에서요. 1점 얼마를 빼래요. 그럼 그렇죠. 당연히 얘가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A라고 했던 5라는 아이와 B라고 했던 3 플러스 루트 2의 관계는 그렇죠. 이 아이가 더 크다라고 되는 거죠. 이거 어때요? 와, 선생님 얘도 맞아요. 선생님 뭐야 이거 정답 5번인가 봐. 아, 왜 제일 마지막에 있어. 그렇죠? A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2. 그다음에 B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 아이를 뺄 거예요. 그쵸? 그럼 얘가 더하기로 바뀌겠죠. 계산할 겁니다. 얘랑은 계산이 돼요. 그쵸? 남아있는 아이가 요 아이랑 요 아이예요. 둘을 계산했을 때 0보다 크냐, 0하고 같냐, 0보다 작냐의 문제라고요. 어때요? 그렇죠. 요거랑 사실상 내가 계산할 줄은 모르지만 이 아이 바꿔서 쓰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엄연히 크잖아.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시면 그렇죠. 무조건 0보다 크겠죠. 이 얘기인 즉슨 맞아요. A라고 했던 앞에 있는 I와 B라고 했던 뒤에 있는 I는 누가 더 커야 된다? 그래. A 부분인 앞에 있는 놈이 더 커야 돼. 어때요? 다르죠? 틀렸어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챕터가 하나 남으시는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다가 좀 하려고요. 우리가 좀 필요해서 나와라 숑. 자, 일명 우리 제곱근표입니다. 이게 바로 제곱근표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제일 뒤나 문제집 같은 거 교재 제일 뒤에 보시면 제곱근표가 나와져 있어요. 근데 엄청 많이 나와져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임표 쓴 거고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뒤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부터 이거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내가 물어볼게. 루트 6.32요. 자, 얘는 얼마게? 그렇죠. 6.32거든요. 오케이. 교차되는 지점. 바로 이 지점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얼마요? 2.51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교차되는 지점들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곱근표를 안 주고서는 나한테 이 값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루트 2라는 아이가 있는데 문제자가 아예 줘요. 이게 1.414래.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세상에 루트 200을 구해달래. 선생님, 이거 제곱근표에 200이 안 나와요. 아니, 루트 99.9까지밖에 없거든요, 선생님. 근데요, 200을 구하래요, 저한테. 이거 어떻게 구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아이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곱셈을 조금 배우셔야 돼요. 루트의 곱셈.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제곱근이 어차피 나왔으니까 제가 살짝쿵 설명드리고 갈게요. 요 200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다시 쓰면 2 곱하기 100이에요. 그죠? 근데 이 100이라고 하는 아이, 맞아. 제곱수야. 몇의 제곱이게? 그렇지. 10의 제곱이다. 네.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제곱이라는 아이가 나왔거든요.
그럼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 루트라는 아이는 승질이 되게 더러워. 성격이 있어, 얘. 되게 까다로워.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제곱이라는 놈만 만나면 자꾸 이 기호를 벗으려고 그래. 예,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곱하기니까 얘네들을 분리해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강의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를 분리를 하게 되면 루트 2랑 곱하기 루트 10의 제곱으로 나갈 수 있고요. 이게 결국 제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루트랑 제곱이랑 만나서 이 기호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돼요. 결국 얘가 얼마가 돼요? 그렇죠. 10이 되는 거죠. 그럼 내 자리가 없네. 위로 올라갈게요. 네, 이 얘기는 곧 10 곱하기 루트 2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루트 2가 얼마라고 했는데? 맞아. 1.414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몇만 곱하면 10만 곱하면 루트 200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다 10만 곱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소수점 하나 뒤로 간다는 얘기죠. 결국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14.14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놓으셔요. 여기다가 꼭 밑에다가 참고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좋아요. 이 아이는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한번 좀 봅시다. 적용 문제 나와라 숑. 자, 얘인데요. 제곱근표의 일부더라. 이 아이 x고요. 어떤 루트에 y라는 놈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값이 이거래요. 각각 구해봅시다. 예. 자, 7.23이래요. 루트 7.23. 7.2랑 3이랑 만나면 되죠?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얼마요? 그렇지. x는 바로 나옵니다. 2.689요. 다음. 뒤에 있는 얘가 먼저 나왔네요. 빨리 찾아주세요. 2.704래요. 여기 계시는데요? 고로 얘는 무슨 값? 루트 얼마? 이거의 교차점이야. 자, y는 그럼 얼마가 돼? 루트 7.3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x와 y의 값을 각각 구해달라. 그래서 2.689랑 7.31 있는 거를 골라주시면 2.689랑 7.31 있는 걸 골라주시면 요거 1번이 그래서 정답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무리수 실수라는 파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건 요 아이가 개념적으로다가 딱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 걸 넘어가 주셔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왕따쌤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